어둠 속의 응시자 박진석의 각성. 어두운 서재, 오직 모니터의 푸르스름한 불빛만이 박진석 회장의 굳어버린 얼굴을 비추고 있었는데요. 그는 지금 회사 기밀 서류를 검토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화면 속 너무나 익숙하지만 동시에 낯선 여자의 뒷모습을 보고 있었죠. 바로 자신의 아내 고성이었습니다. 화면 속 고성이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우아하고 기품 있는 목소리가 아닌 섬뜩할 정도로 건조하고 사무적인 톤이었죠. 그래, 은호감만 적출하면 돼. 수술 끝나면 적당히 보상해서 떼어내고 혹시라도 잘못되면 의료사고로 처리해. 어차피 고아 출신이라 시끄러울 일 없어. 박진석은 손에 쥐고 있던 크리스털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챙하는 소리가 정적을 깼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30년. 그 긴 세월 동안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가 사실은 뱀의 혀를 가진 괴물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는 엄청난 고통이 따랐습니다. 하지만 슬픔보다 더 큰 분노가 그의 심장을 차갑게 식혔는데요. 그는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목소리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죠. 김비서, 오늘 밤 계획대로 진행해. 내 아들 성재, 그리고 이지혁 씨. 지금 바로 내 개인 별장으로 은밀히 불러. 보안 등급은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고. 박진석은 일주일 전 우연히 고성이의 차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확인하다가 그녀의 통화 내용을 듣게 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죠. 하지만 의심은 곧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사립탐정을 고용하는 대신 자신이 평생 일궈온 기업의 정보력과 자금을 동원해 집안 곳곳에 초소형 카메라와 도청 장치를 설치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성이가 은호 적합성 검사 결과를 받아들고 환호하며 완벽한 부품이야라고 중얼거리는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된 것이죠. 이제 그에게 고성이는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8년간 지옥 속에 가두고 이제는 딸을 도구로 쓰려는 제거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새벽 2시에 회동 피해자들의 연대. 새벽 2시, 인적이 드문 교회의 한적한 별장. 박성재와 이지혁이 영문도 모른 채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고 의아해했지만 거실에 앉아있는 박진석의 서늘한 기운에 압도되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무슨 일입니까? 지혁이는 왜? 성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박진석은 테이블 위에 놓인 태블릿 PC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고성이가 30년 전 갓난아기였던 지은호를 보육원 앞에 버리는 CCTV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화질은 흐릿했지만 아이를 내려놓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는 여자의 비정한 뒷모습은 누가 봐도 고성이었습니다. 이어서 최근 은호의 건강검진표를 보며 웃는 영상이 재생되자 거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이지혁은 주먹을 꽉 쥐어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은호가 부품이라니요. 그의 눈에서는 불길이 일고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고성이를 찾아가 목을 조를 듯한 기세였죠. 박성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게 어머니라고요? 정말 어머니가? 박진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금고에서 낡은 서류철 하나를 꺼내 성재 앞에 던졌습니다. 그것은 성재의 초등학교 시절 생활기록부와 상담 일지, 그리고 고성이가 교사들을 매수해 성재의 왕따 사실을 덮고 심리 상담 기록을 조작한 증거들이었습니다. 성재야, 넌 그 여자를 어머니라 부를 필요 없다. 넌 그 여자에게 8년간 철저하게 학대당했어. 내가 기숙학교로 쫓겨나듯 갔던 것도, 내가 유학을 떠돌았던 것도 다 그 여자가 널 내 눈에서 치우기 위해 꾸민 짓이었다. 내가 그걸 몰랐던 게 천추의 한이다. 성재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겼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이 겪었던 이유 모를 괴롭힘과 외로움, 그리고 아버지에게 버림받을까봐 숨죽여 울었던 밤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고통의 배후에 어머니라고 불렀던 그 여자가 있었다는 사실에 성재는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닌 각성의 눈물이었습니다. 박진석은 이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혁아, 자네가 은호를 사랑한다고 했나? 네, 목숨보다 더요. 은호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겁니다. 그럼 날 도와. 은호를 데리고 도망치는 건 하수야. 고성이는 내 돈과 권력 그리고 사설 조직을 동원해 지구 끝까지 쫓아올 여자다. 도망치면 평생 쫓기며 살아야 해.
우리가 먼저 덫을 놔야 한다. 그 여자가 스스로 파멸의 구렁텅이로 걸어 들어오게 만들어야 해. 작전명 트로이의 목마 가장 위험한 연극의 시작. 다음 날 아침 지은호의 카페. 이지혁이 은호를 찾아왔습니다. 은호는 밤새 잠을 못 잤는지 헬쑥한 얼굴이었지만 지혁을 보자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지혁은 그런 은호의 손을 잡고 아무도 없는 창고로 데려갔습니다. 은호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놀라지 말고 무너지지도 마. 우리가 살 길은 이것뿐이야. 지혁은 박진석 회장의 계획을 전했습니다. 고성이가 곧 은호에게 접근해 눈물로 호소하며 간 이식을 요구할 것이다. 만약 거절하면 정순이 여사의 가게를 망가뜨리고 지강호를 해치고 심지어 이지혁의 앞길까지 막겠다고 협박할 것이다. 그러니 수락해. 네. 선배 지금 뭐라고 했어요? 수락하라니요? 내가 낼. 그 여자 아들한테 주라고요? 은호는 충격에 빠져 지혁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지혁은 다시 은호의 어깨를 단단히 잡고 눈을 맞췄습니다. 아니, 진짜로 주는 게 아니야. 수락하는 척하는 거야. 고성이가 안심하고 수술 날짜를 잡고 불법적인 장기 이식 절차를 밟게 만들어야 해. 병원장 매수, 차트 조작, 불법 시술 계약. 그 모든 과정을 증거로 남겨서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울 거야. 내가 그리고 성재와 회장님이 널 지킬 거야. 수술실 문턱까지 가야 해. 그래야 그 여자를 완전히 끝장낼 수 있어. 은호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친모라는 사람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도 끔찍한데 그 호랑이 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야 한다니요. 그때 창고 문이 열리고 박성재가 들어왔습니다. 성재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표정만은 어느 때보다 결연했습니다. 은호 씨, 미안해요. 우리 아버지가, 아니 우리 집안이 당신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약속할게요. 내 목숨을 걸고 당신 털끝 하나 안 다치게 할게요. 이번 한 번만 우리를 믿고 이 연극의 주인공이 되어줘요. 은호는 지혁의 단호한 눈빛과 성재의 간절한 표정, 그리고 자신을 키워준 엄마 정순이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도망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악연의 고리를 끊으려면 자신이 칼을 쥐어야 했습니다. 할게요. 우리 엄마 그리고 내 자신을 위해서. 그 여자가 지옥을 보게 해줄게요. 고성이의 착각 완벽하다고 믿는 시나리오. 며칠 뒤 예상대로 고성이는 초췌한 분장을 하고 지은호를 찾아와 무릎을 꿇고 눈물 연기를 펼쳤습니다. 은호야, 염치 없는 거 알아. 내가 널 버린 죄인인 거 알아. 하지만 우진이가 죽어가. 제발 한 번만 살려줘. 내 목숨이라도 내놓으라면 내놓을게. 지은호는 속에서 올라오는 구역질을 참으며 떨리는 손을 감추고 연기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갑자기 이러시면. 고성이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래, 흔들리고 있어.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돼. 그날 이후 은호는 며칠간 잠적했습니다. 고성이의 애간장을 태우기 위한 작전이었죠. 그리고 3일 뒤 지은호는 고성희에게 전화를 걸어 힘없는 목소리로 수락 의사를 밝혔습니다. 할게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수술 끝나면 저랑 우리 가족 영원히 찾지 마세요. 그리고 보상금 50억 주세요. 고성희는 전화를 끊자마자 표정이 싸늘하게 돌변하며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걸려들었어. 돈 50억이 아니라 200억이라도 부르라지. 어차피 수술 끝나고 마취해서 덜 깼을 때 지장 찍게 하면 그만이야. 수술 날짜 최대한 빨리 잡아. 우진이 상태 더 위독한 것처럼 차트 조작하고. 은호 마음 변하기 전에 이번 주 내로 끝내야 해. 고성희는 자신이 완벽하게 승리했다고 믿었습니다. 남편 박진석은 요즘 해외 사업 확장건으로 바빠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있고 눈에 가시 갔던 박성재는 지방 공장으로 장기 출장을 보냈으니까요. 물론 박진석이 써준 가짜 발령장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지혁은 은호와 헤어졌다는 소문을 퍼뜨려 고성희를 안심시켰습니다. 모든 것이 그녀의 시나리오대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변수 감금된 아들, 우진의 각성. 하지만 고성희의 완벽한 계획에 균열을 낸 것은 다름 아닌 그녀가 그토록 살리고 싶어 했던 아들 한우진이었습니다. 병원 VIP 병동에 감금되다시피 입원해 있던 우진. 그는 밖으로 나갈 수도 외부와 연락할 수도 없었지만
밤마다 엄마가 의료진과 나누는 은밀한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딸내미간이 아주 싱싱해. 우진이한테 딱이야. 조직 적합성도 99%고. 하늘이 내린 기회지. 부작용이요? 상관없어. 우진이만 살면 돼. 걔는 어차피 쓰다 버릴 부품이니까. 우진은 이불 속에서 입을 틀어막고 오열했습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 얼굴도 모르는 쌍둥이 동생을 희생양으로 삼는다는 것, 그리고 엄마가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여긴다는 사실에 끔찍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내가 사는 게 누군가를 죽여서 얻는 생명이라면 나는 괴물이나 다름없어. 우진은 간호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몰래 숨겨둔 태블릿 PC를 꺼냈습니다. 인터넷 접속은 차단되어 있었지만 병원 내부 인트라넷의 보안 허점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컴퓨터에 천재적인 재능이 있었거든요. 우진은 우회 경로를 통해 박성재에게 절박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형, 나야. 엄마가 미친 것 같아. 은우 수술시키지 마. 나 수술 안 받아. 차라리 죽을래. 제발 날 좀 여기서 꺼내줘. 엄마가 날 괴물로 만들려고 해. D-데이 전야 예고된 파국과 수정된 작전. 박진석과 박성재, 그리고 이지혁은 이메일을 보고 작전을 급히 수정해야 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수술 당일 수술실로 들어가는 은호를 막아서고 현장을 급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진의 멘탈이 무너져 자해라도 한다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우진이를 먼저 빼내야 해. 우진이가 사라지면 고성이는 이성을 잃고 더 무리수를 둘 거야. 불법적인 수단을 더 동원하겠지. 그때를 노린다. 박진석의 지시에 따라 병원 탈출 작전이 세워졌습니다. 수술 예정일 이틀 전밤.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씨였습니다. 고성이가 잠시 병원장과 면담을 하러 자리를 비운 사이 병원 비상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재 경보였습니다. 물론 박성재가 시스템을 해킹해 심어둔 가짜 경보였죠. 스프링클러가 터지고 연막탄이 터지며 복도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혼란스러운 틈을 타 의사 가운과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자가 우진의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누구세요? 남자가 마스크를 내리자 이지혁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땀에 젖은 머리카락, 하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죠. 우진 씨, 갑시다. 은우가 기다려요. 당신 동생이 당신을 살리고 싶어 해요. 하지만 이런 방식은 아닙니다. 우진은 망설임 없이 팔에 꽂힌 링거 바늘을 뽑아 던졌습니다. 피가 솟구쳤지만 아픔을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지역을 따라 비상구로 달렸습니다. 지하 주차장에는 썬팅이 집계된 검은색 밴이 대기하고 있었고 운전석엔 박성재가, 뒷좌석엔 박진석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진이 울먹이며 차에 타자 박진석은 말없이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미안하다. 널 너무 늦게 데리러 와서. 이제 진짜 가족 곁으로 가자. 내가 살 방법, 아빠가 반드시 찾으마. 사람답게 사는 방법으로. 30분 뒤 병원으로 돌아온 고성이는 텅 빈 병실과 바닥에 떨어진 링거줄, 그리고 핏자국을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우진아. 한우진. 누가 데려갔어? CCTV 당장 돌려. 경호원들 뭐 했어? 하지만 병원 CCTV에는 노이즈만 가득했습니다. 박진석이 미리 보안팀을 매수해둔 덕분이었죠. 고성이는 완전히 패닉에 빠져 지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다 못해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너야? 내가 우진이 꼬드겼니? 당장 내놔. 내 아들 어디 숨겼어? 수학이 넘어 지은호의 목소리는 소름 돋을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이사장님, 진정하세요. 우진이 제가 데리고 있어요. 만나고 싶으시면 내일 아침 9시 재단 로비로 오세요. 거기서 모든 걸 끝내요. 전화가 끊기고 고성이는 핸드폰을 벽에 집어 던졌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우아한 사모님이 아니라 탐욕에 찌든 악귀의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재단 로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화려한 날들의 장례식이 될 줄은. 이어지는 이야기는 다음 회차에 계속됩니다. 박진석의 치밀한 설계와 피해자들의 통쾌한 역습, 그리고 고성이의 처참한 몰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꾹꾹.